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지금 집에 수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작은 일인데도 참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선은 큰일은 아니고,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좀 집착하는, 약간 또 지금 현재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번에 운동을 진짜 좀 많이 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이 정말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또 운동을 쉬어보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어서, 제가 앞으로는 운동을 절대로 쉬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루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제가 요즘에 다독을 좀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다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발타자르 그라시아님의 책이고, 이 책을 일단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래간만에 한번 그 다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전한 사람은 두 가지에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 이게 좀 운동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다독으로 오늘 조금 최대한 운동을 좀 늦게 가더라도 다독을 해보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러면 또 조금 콜, 복근, 콜가 뭐죠? 콜. 네,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책도 그렇고 다독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온전한 사람은 두 가지에서 조화를 이룬다. 네, 기질과 재능. 기질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죠. 내가 타고난 기질이 무엇인가? 그 재능, 그리고 내가 타고난 재능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지금 조금 크게 들리겠죠? 마이크로폰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기질과 재능, 이것들은 타고난 자질의 두 축입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타고난 자질의 두 축이다. 기질, 내가 가진 기질,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기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반짝짜리 행운만 누리는 셈입니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도 필요합니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와 일, 지역, 친구를 잘못 선택해 불행에 빠진다.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고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영역이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영역이다. 근면함은 오케이.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영역이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칩니다. 정엽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린님. 이번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또 책을 읽지 않으면 사실 내가 호르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말 자체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책을 잘 읽어 볼게요, 아이린님. 그쵸? 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책을 읽고 한 30 분쯤 후에 입이 풀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정이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칩니다. 아이는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습니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합니다. 나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나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그 힘을 길러가는 거?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힘을 길러가는 거.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이린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다독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십시오. 즉 친구들은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으십시오.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에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취향과 지식은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느 것도 대중적이면 안 됩니다. 대중적이면 안 된다. 취향은 대중적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위대한 현자인가. 지나치게 흔한 박수갈채는 현자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흔한 박수갈채는 현자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지식도 대중적이면 안 됩니다. 지식도 대중적이면 안 됩니다. 대중의 감탄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중은 엄청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훌륭한 조언을 무시하면서 평범하고 어리석은 말에만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습니다. 올곧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올곧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판이 나빠질 일에는 가담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명성보다 경멸을 부르는 황당무계한 일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도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추종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보통 최고의 기술은 가진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라. 지금 가진 가장 낮은 패는 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 보십시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 보십시오. 말이 제대로 안 나오지. 그걸 인지하지 마세요, 아이리님. 예전 그냥 읽었죠, 그쵸? 그래서 30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 보십시오. 이는 행동하거나 노력해야 할 때 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잠시 머물러야 돼요, 아이리님, 그쵸? 잠시.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자꾸 아닐 때 아동바동하지 않는 거,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약간 호르몬적으로 아이리님 읽어볼게요. 오늘 다독하죠? 자, 행운 속에서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입니다.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Now connected to Chromebook_C15. No, it's not. Why? I didn't touch it at all. I don't understand. Okay, not a big deal.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다가오는 게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이린이. 그쵸? 행운이 다가오는 게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 불행이 2배가 되지 않도록 우선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쵸?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 행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때 행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행운의 지속 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틈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완성되어 나가다가 정점에 이르고 그부터는 다시 사그러든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정점에 이르는 때를 알고 나서 그것을 즐기십시오. 자연의 일들은 모두 완성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조금씩 완성되어 나가다가 정점에 이르고 그 후부터는 다시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더는 고칠 게 없는 완벽함에 이른 예술작품은 드문 법입니다. 모든 걸 완벽한 수준으로 누린다는 것은 좋은 취향이 지닌 가장 좋은 점이긴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누린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력의 열매도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열매를 평가하고 이용하려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할 때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의 끝까지 지키는 거. 예의와 존중.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지금 제가 약간 목소리가 바뀌었죠. 아는 위치
자세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오케이. 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과대평가. 절대 과장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맞아요. 항상 극단의 표현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저 이 부분에 본 것 같아요. 절대 과장하십시오.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탁월한 것들은 흔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평가를 자제해야 합니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을 남발하는 거.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칭찬을 하면 좋은 것이다. 이것도 실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 남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칭찬하는 어떠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칭찬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칭찬하는 것에 약간 집착이 있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상대에게 되게 맞추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랬죠. 그쵸? 자, 타고난 통치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타고난 권위에 은밀한 힘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합니다. 이게 있어요. 아우라 같은 그 느낌. 장황한 연설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몸짓 하나로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장황한 연설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몸짓 하나로 그 힘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통치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타고난 권위의 은밀한 힘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합니다. 장황한 연설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몸짓 하나로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통해 말의 힘을 축적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곧바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제합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침묵의 힘. 그리고 가끔 나서는 게 허락되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말합니다. 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떤 거였어요? 오늘 아까 보려고 한 게? 저는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발타제를 그러시는 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곧바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제합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가끔 나서는 게 허락되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말합니다. 교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도 큽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구별하며 얻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불행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을 피하라.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길이 먼데 그 가운데는 늘 신중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행동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불빛 아래에 걷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매우 신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을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이 깊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자들에게 자주 속습니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속입니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 볼 줄 아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맞아요.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삶의 대부분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좋은 취향과 올바른 판단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재능 중 하나입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기 전에 대단해 보여도 Now connected to Chromebook_C15. 네.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기 전에는 대단해 보여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존경보다는 실망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좁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수록 더욱 완고해집니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물러선다고 남들이 그 진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부리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진실이 아닌 무례함을 완고하게 변호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구제불능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데 변덕스럽게까지 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판결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고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주저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라도 너무 격식을 차리는 건 기이해 보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기 결점을 잘 압니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기품으로 깜짝같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악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위한 함정이 가짜 예의를 분별하십시오. 과도한 예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법을 부릴 때 태살이의 약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모자를 벗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자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역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함정입니다. 참된 예의는 마땅한 의무이고 가짜 예의, 특히 쓸모없는 예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예의는 품위가 아닌 상대를 종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사람됨이 아니라 재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즉 인정할 만한 탁월한 자질이 아니라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아첨합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입니다. 화평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자신이 살려면 남도 살게 해야 합니다. 화평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듣고 보아야 하지만 침묵도 해야 합니다. 낮에 다투지 않으면 밤에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즐겁게까지 하면 삶을 2번 사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것도 어리석지만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습니다. 겉으로 남을 위하는 듯하나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십시오. 자신과 자기 일에 관해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 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헛된 상상이 현실에서 실망으로 나타나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지만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좋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리분별력입니다. 각자 자기 활동 반경과 상태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 건강 때문에 잠깐 10분만 쉬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직 30분 안 됐는데, 네,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볼게요. 왜냐면 눈이 또 조금 힘들어서.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라. 자신과 자기 일에 관해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쵸?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 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헛된 상상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지만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좋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례 분별력입니다. 각자 자기 활동 반경과 상태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평가할 줄 아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남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지식이 있으면 각각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압니다. 각자의 장점을 알고 일을 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할 나만의 별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방법과 이유도 모른 채 군주와 권력자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그렇게 하도록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짝만 노력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명한 자들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미네르바뿐 아니라 별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작은 곰자리라고 불리는 북극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의미한다.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사람도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얕은 규제에서는 위험하고 친밀한 규제에서는 매우 해롭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거나 남들의 보살핌을 받아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동안 잘 참았다면 그것은 점잖은 척을 한 셈입니다. 단 어리석어서 나쁘지 않은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안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깨닫고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반면교사죠. 육체는 호흡하고 정신은 갈망합니다.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는 때가 옵니다. 지식에서도 늘 배워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올 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숨을 쉽니다. 행복함에 질리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무지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무지하다. 그쵸? 혹여 지혜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하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어리석다고 단정 짓는 사람입니다. 현명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현명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는 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이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이다. 행동이 삶의 본질이고 말은 삶의 장식이다.
말과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만듭니다. 따라서 훌륭한 말을 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완벽한 머리를 나타내고 후자는 완벽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 다 고결한 정신에서 나옵니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말은 여성적이고 행동은 남성적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행동은 삶의 본질이요, 말은 삶의 장식입니다. 탁월한 행동은 지속되지만 탁월한 말은 쉽게 사라집니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지혜로우면 행동도 훌륭합니다. 행동이 힘들 정도로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십시오. 전자는 자신감으로 인한 방심을 막아주고 후자는 소심함으로 인한 낙심을 막아줍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원하는 거, 이게 제가 지금 필요한 거죠. 뭐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거.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원하는 걸 애써 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더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손에 들어옵니다. 즉, 쫓아가는 자는 피하고 도망치는 자는 따릅니다. 또한 잊어버리는 것만한 복수가 없습니다. 중상을 잠재우는 방법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